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루시드 에어의 주행거리가 EPA로부터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 800km가 넘는 차가 이제 나오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요. 저는 늘 스탠스가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최고라는 거죠. 이제 거의 나올 것 같은데 EPA 인증 받은 거 보면은 하루빨리 좀 나오는 걸 기대하겠고요. 이건 테슬라보다 확실히 강점입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충전 환경이니 이건 배터리를 더 넣었거든요. 그리고 113kW를 넣어서 520마일을 간 거니까 테슬라도 더 넣으면 가겠거니 일단 더 넣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와서 어느 정도만 팔린다면은 저는 당연히 응원합니다. 당연히 아직은 전기차가 더 종류가 많아져야 되고 이 시장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품을 내놓는 회사는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완전 슬슬 거의 다 왔다. 제발 하루빨리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제 모델 S가 먼저 나올지 아직 지금 에어가 EPA 인증받고도 지난 여러 스타트업들 보면 EPA 인증받고도 굉장히 오래 걸린 회사들이 또 있어서 아직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또 극찬을 하긴 좀 이른 것 같다. 그리고 역시나 이 회사 역시도 휠 사이즈를 키우면 주행거리가 줍니다. 그래서 21인치 아주 멋진 휠을 장착하게 되면 500마일을 이제 못 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어느 정도 감소할지도 궁금하지만 그래도 일단 EPA 인증까지 받은 거는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루시드 에어가 전혀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배터리 더 넣는 것도 기술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즘 그렇게 폭발 사고니 뭐니 진짜 저도 그런 걸 많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 루시드가 나왔을 때 그 배터리 크게 넣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대수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사이즈만 키우는 것도 힘들고 4680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제가 일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가 꼬집었던 서머 런어웨이 이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더 넣는 것도 기술입니다. 저 많은 셀을 터지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루시드 쪽에서 이거는 젊은 EV 브랜드라고 했으니까 이거 타이칸이겠죠. 뻔할 뻔짜. 이게 아마 테슬라의 이제 프론트 모터라든지 좀 작은 부분 이게 이제 아마 테슬라의 뒤에 모터일 거고 이게 바로 루시드 에어의 모터입니다. 참 작죠. 이게 루시드의 기술력이죠. 그러니까 모터 사이즈를 작게 해서 핸들링도 좋을 것으로 좀 기대되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이런 핸들링 테스트도 조만간 좀 보여드릴 텐데 테슬라의 핸들링이 좋기로 워낙 유명하죠. 이게 전기차들 근데 대부분 특성이 일단 배터리 밑에 깔았으니까요.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들하고 비교하기는 이렇기 때문에 승차감 또 얘기를 하면 굉장히 스포티한 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정도 진짜 빠른 속도인데 이 정도 성능이면은 여러 다른 내연기관들의 슬라럼 테스트들을 보면은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이런 패밀리 SUV나 세단이면서도 이건 거의 스포츠성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고요. 루시드도 모터가 작기 때문에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기술력은 떨어지는 거냐? 그렇다고 보기는 아마 플레드가 안 나왔으면 좀 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카본 로터가 나오면서 루시드는 루시드 에어 나름의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소형화하는 그래서 전비 보면은 지금 EPA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전비 보면은 다른 여타 이 회사들과는 다릅니다. 이번에 EPA가 루시드만 발표한 게 아니라 폭스바겐의 ID4 올휠 드라이브를 볼까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연기관 회사들을 좀 물론 보수적으로 잡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렇게 제품 내놔준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일단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아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분발해 주길 바라고요. 근데 보면은 EPA에서 250마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전 배터리 사이즈가 이거 좀 작은 모델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롱레인지보다 배터리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2kWh인데
250마일이 좀 안 됩니다. 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는 참 대단한 거고요. 물론 내연기관 회사들이 저번에 저도 포르쉐 타이칸을 그래도 조금 칭찬해야 되는 게 좀 보수적으로 한다. 폭스바겐이 주행거리에 있어서 좀 스탠스가 맥시멈이 아니라 좀 더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뽑아내는 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50마일은 좀 너무한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국에 제품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폭스바겐도 감사하고요. 근데 루시드가 그러니까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칭찬받아 마땅한데 일단 그래도 저의 넘버원 기준은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리비안을 아주 극찬하죠. 리비안을. 이번에 리비안이 소소하게 또 얘기를 하면 이 테슬라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차를 사면 1년 동안 그 커넥티비티 서비스 테슬라가 1년 무료로 주고 그다음부터 이제 돈을 내야 됩니다. 미국에서 뭐 다달이 한 10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통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포티파이나 그런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데 리비안도 거기에 플러스 이제 컴플리먼터리 차지도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테슬라랑 매우 흡사하고 이제 리비안도 이제 달리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조금씩 뭐 다 그런 수순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런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이 키친 액세서리는 짱이다. 그래서 많이 좀 보급됐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테슬라 글래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루시드를 페라리에 뭐 비유하면서 어떤 전기차들 주식들을 더 좋게 본다라는 거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루시드도 좋게 본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50%, 60% 이상 5년 안에 상승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뭐 5년 아니면 60% 저는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단 차가 나와야죠. 그건 또 너무 극찬하면 안 되죠. 그건 빼먹으면 안 되죠. 일단 차 나오면 전 좋게 평가하지만 비유가 그래도 페라리는 약간 스포츠 빠른 차의 상징인데 빠른 거는 테슬라이지 않을까. 근데 뭐 또 루시드가 럭셔리 하니까요. 가격이 그 500마일 넘는 가격이 13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차량 가격만 1억 5천이고 만약에 한국엔 출시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미국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미국도 세금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물론 이제 텍스 크레딧을 풀로 받으니까 그러면 한 14만 달러 정도면은 너무 비싸서 가성비하고는 페라리보다는 좀 벤틀리? 좀 더 고급 모델하고 루시드 비유가 맞지 않을까. 빠른 거는 테슬라고 일단 그래도 차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당하다. 제가 롱레인지를 예약을 했는데 롱레인지 대비해서 롱레인지랑 모델 Y 한 대를 모델 3 롱레인지라고 하면 되겠네. 모델 3랑 모델 S 두 개를 사면 루시드 거의 한 대 값인데 좀 세긴 세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거 스튜디오 가서 본 영상도 올렸었죠. 보면은 실내가 테슬라 대비 고급스럽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도 다른 내연기관 대비 또 그렇게 고급스러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전기차에서는 최고로 고급인 건 사실이니까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제발 나오면 빨리 나왔으면 나온다 하면서 자꾸 안 나와서 조금 저것도 걱정이긴 합니다. 자, 테슬라가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 이제 글래스입니다. 테슬라 글래스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 글래스에 대해서 좀 초기에도 말이 많았죠. 이제 워낙 개방감이 좋다 보니까 더운 지방에서는 좀 더 텍사스나 지금 기가 텍사스도 잘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덥다라든지 너무 빛이 내려 쬐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글래스가 특히 최근 모델들은 제 모델 3는 그렇지 않지만 최근 모델들은 이제 이중 접합이죠. 이중 접합 유리가 뭐냐면 이런 유리랑 유리 사이에 이 필름을 넣는 겁니다. 폴리머 필름을 넣어서 이제 UV를 차단한다라든지 소음도 차단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필름을 뭘 넣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폴리머 필름이 PVB입니다. 폴리바이닐 부티럴이라고 이게 UV도 차단하고 소음도 차단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웨이브가 오면은 이 떨림을 이 폴리머 중간 필름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흡수하는 거죠. 당연히 이걸 두께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코팅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성능도 달라집니다. 같은 필름을 쓰더라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타겟팅하는
이제 소음을 어떻게 막을 거냐, 차량적으로 그 엔지니어링적으로 요 필름의 두께라든지 특성을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냥 유리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통과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UV는 글래스에서 좀 막지 않나 하는데 소량 막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저런 필름이 없으면은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테슬라가 이런 사진도 공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제가 이래서 손이 타는 것 같은데 이 테슬라 유리들을 보면은 이렇게 광고를 이미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을 잘 막습니다. 이 PVB가 생각보다 진짜 잘 막는데 이상하게 제가 모델 Y를 타게 되면 모델 3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손이 타거든요. 앞이 아마도 이 전면 글래스는, 그러니까 옆이나 뒤는 심지어 틸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면 글래스는 안전상 이게 트랜스퍼런트 해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런 게 안 들어갔나 봅니다. 근데 손이 여전히 탄다. 그래서 제가 이게 손이 타서 이게 태닝이 되면 좋은데 저는 피부가 이게 좀 약해서 그러지 타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할까 하는데 와이프가 좀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 그냥 타든지 말든지. 근데 여전히 개방감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전면 글래스는 제 경험상 아닌 것 같지만 다른 글래스들은 차폐가 굉장히 잘 된다. 그리고 아까 그 전면 유리에 대한 그 트랜스페런트, 그러니까 투명한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PVB 말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레이어가 있습니다. EVA라고, 에틸렌 바이닐 아세테이트라고. EVA가 아마 이게 UV에 반응해가지고 이 글래스가 좀 이게 오래 쓰면은 이 색깔이 생겨서 좀 투명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차량용에선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간에 들어가는 폴리머 필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듀퐁사에서 만든 SGP인가 또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SGP라고 이 안에 무슨 필름을 넣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탄유리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SGP가 아마 이게 더 터프니스가 더 강해가지고 그 테슬라 차량들 보면은 막 위에서 저 유리 다 깨지는 거 아니야? 막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엄청 압력으로 이걸 눌러대면은 유리가 견디는 정도를 보여주는데 잘 견디죠. 일단 PVB만 쓰더라도 이게 폴리머 필름이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글루라고 레진으로 일단 코팅해서 바르니까 필름으로도 하지만 이제 가열을 해서 그걸 좀 녹여서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들어가니까 이게 유리를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탄 효과, 근데 이런 진짜 방탄유리 정도는 아니고요. 방탄유리는 심지어 그거를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엄청 겹겹이 쌓아서, 그러니까 이걸 또 얼마나 쌓냐, 이걸 레이어 바이 레이어라는 에 따라 또 강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어도 두께를 어떻게 하냐, 코팅, 그리고 레이어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이제 속성이 다 다르다. 그리고 차량에서는 또 고려해야 될 점이 EVA 같은 경우는 이거는 UV에 반응해가지고 투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있고, 이 듀퐁사가 만든 SGP라고 이걸 개량해서 만든 거는 터프니스가 더 좋아서 방탄 효과가 엄청 좀 더, 저 레이어 하나만 넣어도 굉장히 센데, 이게 참 차에 넣는 것들이 참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쓰면 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사고가 나면 이게 사람이 튕겨져 나가죠. 저 SGP 글래스는 너무 단단해서 안전벨트를 해도 이게 사람이 만약에 이게 차가 좀 쭈그라진다든지 그 앞유리에 박게 됐을 때 유리가 또 너무 단단하면 사람 머리가 완전히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용도별로 유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이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필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가 쓰고 있고, 웬만한 근데 요즘 고급 차들은 이런 것들을 하니까요, 한간에 우려되는 점들은 웬만큼 다 해결이 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살짝 보이듯이 뒤도 보이고 제 앞도 보이지만 손은, 얼굴은 아닌데, 그래서 얼굴은 별로 얼굴 같은 데는 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확실히 손은 뜨겁다. 운전대에 이렇게 손을 놓고 항상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제 경험상 손은 뜨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열심히 공부했냐면 개인적으로 지금 이 하이웨이에서 칩이 튀었는지 제 앞유리에 살짝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키트를 사서, 요즘은 이렇게 크게 깨진 게 아니면은 이렇게 키트로 이렇게 레진을 발라서 유리를 고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고치는 것도 한번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